자, 정시와 수시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혹은 학부모님들께서 정시, 수시, 선생님, 저 망했어요. 저는 정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어리석은 말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입시에서 정시와 수시를 나누어서 시험 한번 보고 나는 정시다, 수시다, 혹 어머님들 가운데서도 자녀들이 중간고사를 망쳤다니까 괜찮아, 넌 정시로 갈 것이야 라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정시랑 수시는 분명히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의 전형으로 같이 대비하고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자, 먼저 그럼 수능 교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능 교과는 아마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수능을 보고 혹은 학력고사를 볼 때부터 이어지어 오던 과목들입니다. 국어 봅니다. 수학 보고요. 영어 보고요. 탐구가 많이 바뀌었어요. 탐구가 예전에는 문과에 쓰면은 사탐에서 2개, 이과에 쓰면 과탐에서 2개였죠. 이제는 통합입니다. 사탐 하나, 과탐 하나가 아니라 사탐 혹은 과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물론 상위권 대학교, 이따가 혹시 소개하게 될 서울대 연고대부터 쭉 해서 상위권 몇 개 대학교, 대부분의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교 이상의 자연계열의 공학계열 혹은 자연계열은 반드시 탐구를 과탐을 봐야만 정시에서 지원하겠어요. 정시. 수시는 아닙니다. 수시를 위해선 내가 수능을 뭘 보고 이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탐구 어쨌든 있다라는 거고, 한국사는 필수로 모두가 본다. 이 정도는 모두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달라지는 게 있죠. 국어는 공통교과라고 해가지고요. 독서, 문학 2개는 반드시 보는 거예요. 성신여고에서는 2학년 1학기 2학기에 문학과 독서를 배웁니다. 그 다음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과 화법과 작문이 있고요. 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는 것입니다. 수학은 역시 2학년 때 배울 수원, 수투가 공통이고요. 또 2학년 때 선택하게 될 확률, 기하, 2학년에서 택1 혹은 택2 선택 안 해도 되겠죠. 이 2개에서 선택을 하고 3학년에서 미적분을 선택을 하고, 물론 자연계 얘기겠죠. 인문계열이라면 확률과 통계 혹은 인문계열 가운데 내가 미적분까지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미적분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리지 않죠. 그리고 영어는 절대평가 90점이 넘으면, 원점수 90점이 넘으면 무조건 1등급, 80점 넘으면 2등급, 이렇게 되는 거. 영어. 탐구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거였고요. 한국사는 필수로 본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한국사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만 받으면, 표현이 이상하네요. 4등급은 넘겨줘야 수시에서 혹은 정시에서 몇 등급 이내, 혹은 수시에서 몇 등급 이내라고 할 때 어찌됐건 한국사는 못해도 1, 2, 3, 4등급 이내에 들면 크게 불이익을 받을 일이 없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서류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수시나 정시 대입 전형 요강을 읽다 보면 서류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서류는 어떻게 보면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이전까지 쓰이던 자기소개서가 포함된 생활기록부를 서류라고 했었는데, 대학교마다 애매하게 쓰기 때문에 일반적인 서류는 화면에 보듯이 이제 교과, 비교과, 생활기록부를 통칭해서 서류라고도 하고 혹은 생기부라고도 부른다라고 이해하시면 틀림없을 거예요. 그럼 이 서류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학생부 교과 전형. 교과 전형은 뭐냐면 생활기록부가 1번부터 9번까지 항목들이 쫙 있습니다. 이 아이가 중학교를 졸업을 했고 고등학교 언제 입학을 해가지고 주소가 어디고 부모님이 써있든가 이렇게 학적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에게 이게 동아리는 뭐 했고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성적이 뭐고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쫑알쫑알이라고 부르는 그런 여러 가지 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글들을 제외한 내신 성적, 얘를 교과라고 불러요. 그랬을 때 학생부 교과 전형이란 내신 성적에다가 플러스 뭐가 들어갈까요? 교과는 플러스 대부분의 학교가 수능을 본답니다. 교과 전형은 그러므로 교과 전형, 나는 수능을 망칠 것 같아 해가지고 나는 수능을 못 보니까 교과만 봐야지 했다가는 플러스 수능 최저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요.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능이 없이 교과 100인 전형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교과 100인 전형은 수능이 들어가지 않는 전형에 비해서
당연히 커트라인이 훨씬 높겠죠. 네,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어찌됐건 수능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교과, 내신 성적과 비교과, 생활기록부에 내신 성적을 제외한 나머지 몽땅 다 포함이 되고 그 다음 뭘까요? 그쵸? 그 다음 수능이 들어갑니다. 역시 수능도 대입 공정화 방한 이후에 서울 시내 대부분의 대학교, 대부분 많은 대학교들이 수능 최저를 낮추거나 없애고 있는 추세긴 해요. 하지만 분명히 상위권의 대학교들은 수능 최저를 분명히 걸어두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내가 대학을 목표로 하는 대학이 적어도 뭐 서울권의 이런 뭐 그런 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수능 최저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 말씀을 드리는 동안 아래 있는 내용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구나 차차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방금 말씀드렸던 정시와 수시, 마치 학교 시험 한번 망치게 되면 난 정시 볼 거야 이런 애들이 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서 모의고사를 보고 있답니다. 6월 모의고사 중요한 시험이죠.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1, 2학년 아이들도 모의고사 보고 나서 확 망하고 나면은 나는 다시 수시야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절대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정시와 수시는 함께 묶어서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신 성적 산출, 전형별 내신 성적 산출. 잘 보십시오. 자, 이 얘기는 어느 정도 진학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부모님들, 학생들조차도 살짝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 화면에 보이십니까? 1학년 1학기 때 성적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예체능, 교양. 내가 과목 이름은 따로 사회, 과학, 예체능은 따로 쓰지는 않을게요. 이렇게 있었을 때 점수, 이거는 생활기록부에 찍히는 점수, 내신 점수. 아까 교과라 그랬죠? 교과 점수 찍히는 게 이렇게 찍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수가 있고 성취도가 있고 등급이 있고 과목별로 이렇게 찍혀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점수 구성입니다. 점수는 화면에 보는 바와 같습니다. 점수는 과목을 가령 국어, 영어, 과학, 탐구 실험이라고 하는 탐구 실험이라는 교과가 있다고 하겠어요. 그 다음에 체육, 예체능 교과죠. 있을 때 요게 실제로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점수예요. 수학, 자, 보이시나요? 수학이 93점 받았네요. 수학 93점. 이 아이의, 안 보이기 때문에 색깔 한번 바꿔볼게요. 이 아이의 93점을 받았는데 과목 평균이 63이래요. 자, 이 얘기는 좀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과목 평균 63인데 얘가 우리 아이가 93을 받았대 라고 하면 굉장히 잘 본 거죠. 어려운 과목인데 표준 편차, 자, 요것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표준 편차가 25래요. 표준 편차는 아주 쉽게 얘기해서 평균을 중심으로 쭉 퍼져 있는 정도예요. 표준 편차가 10보다 10 정도 되면서 글쎄요, 10보다 작을 리는 사실 없거든요. 일반기 학교에서는 10 정도에서 가까이 10과 15 사이, 그러니까 15보다 적다. 표준 편차가 15보다 적고 여기 지금 영어 보면 알겠지만 10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점수가 굉장히 촘촘하다, 몰려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15를 벗어나서 20, 25가 된다면 점수가 퍼져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대학교에서는요, 지금 블라인드 평가 방식이라 그래가지고요,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를 합니다. 수시에서요. 그런데 이것만 딱 보게 된다면 이거는 일반기 학교구나가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 학교 블라인드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 학교가 과고인지 외고인지 일반고인지 혹은 공립인지 사립인지조차도 어느 정도 딱 보게 되면은 들여다보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이 성적표만 보면. 자, 볼게요. 그랬을 때 수학이 25란 얘기는 일반적인 굉장히 잘하는 아이도 있지만 상위권의 아이들이 좀 있고 중간이 포진하고 하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편차가 25까지 벌어진 거였고 그 중에서 성취도가 A, 그 다음에 등급은 1등급 4% 이내 들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영어는 와우, 평균이 83 굉장히 높죠. 그리고 원점수가 93이에요. 그랬을 때 표준편차가 10,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는 괜찮게 다들 망해도 70 정도 나왔겠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탐구실험, 과학탐구실험은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특이하게 등급이 없죠. 예,
탐구 실험 교과는 등급이 없고 A, B, C 조금 이따 설명할 A는 80 원점수가 여기 있는 원점수요. 여기 있는 원점수가 80이 넘으면 A, 60이 넘으면 B, 그 이하는 C입니다. 이랬을 때 탐구 실험이 있습니다. 체육교과는 없지요. 체육은 점수가 등급이 과목 평균이 없고 단지 성취도 방금 말씀드린 요 예술 체육 교과 그 다음에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할 진로 선택 교과는 80을 넘으면은 A, 60을 넘으면은 B, 그 밑으로는 C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가지고 얘네까지 알게 되고 그 다음 성취도 방금 말씀드렸던 80이 넘으면 A 체육 예술 교과 혹은 진로 선택 교과는 이렇게 성취도가 A, B, C 방금 말씀드렸던 이렇게 되는데 그 외에 공통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교과는 성취도가 90이 넘으면 A, 80이 넘으면 B, 아이고 조금 가려졌지만 뭐 보이시겠죠? 이렇게 5단계로 나뉩니다. 90이 넘으면 A, 80이 넘으면 B, 70이 넘으면 C, 60이 넘으면 D, 그 외에는 F 이렇게 5단계로 된다는 거예요. 성신여고에서는 3학년에 교양교과가 따로 개설이 되어 있어요. 교양교과는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출석 일수를 채우면 패스했다 아니면 안 채웠으면 페일, 떨어졌다, 누락이 됐다 이렇게 P와 F로만 산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구성이 처음에 보이는 여기 점수, 성취도, 등급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보이는 그 1학년 요 점수 실제 학생의 점수거든요. 이 정도 되면 어디 갈 것 같습니까? 어디 정도 우리 아이가 이 정도면은 잘했다라고 칭찬하실래요? 아니면은 어떡하냐라고 혼내실까요? 자, 요거는 잠시 후에 제가 어느 학교를 지원하고 붙고 떨어지게 되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교육과정 배당표라는 건데 현재 1학년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1학년이 이렇게 보이고 2학년이 이렇게 보이고 3학년이 이렇게 보이고 요게 지금 개정 2015 교육과정에서 학생이 선택한다고 했었죠.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이게 공통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얘는 뭐냐면 얘네들은 공통, 일반, 진로, 과목 유형이 3가지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학교 지정으로 1학년 표시고요. 요 다음 칸 가면 2학년, 3학년이 있는데 지금은 교육과정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혹시나 교육과정 관련된 영상을 찍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 지금 얘네들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교과, 공통교과는 등급과 성취도가 찍힌다는 거. 그 다음 과학탐구실험 아까 보셨었죠? 과학탐구실험을 포함한 예술체육과 진로선택은 A, B, C로 선택된다는 거. 이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까 성적표를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수능과 등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1등급 4%까지 이건 다 아시는 내용들이 많죠. 1등급, 2등급은 12% 이내까지, 3등급은 23%까지, 4등급은 5등급은 6등급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여기다 또 하나 아까 성취도 방금 말씀드렸던 거 A가 이렇게 되고 B가 이렇게 되고 C가 이렇게 되고 D가 이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성취도 또 하나는 이렇게 된다는 거 아까 다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 P와 F가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이 친구가 과연 어떻게 대입 전형에서 반영이 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잠깐 하나만 더 볼게요. 팩트 체크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등급 200명 기준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200명 기준으로 우리 학교에서 반에서 22등 22명이죠. 1등급은 4%까지라 그랬고요. 전교에서는 8등까지예요. 200명 기준일 때.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 다음에 반에서는 1등급은 한 명만 나옵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 국어, 영어, 수학 있죠? 국어에서 1등급은 우리 반에 한 명인 거예요. 1등급은. 그 다음에 우리 반에 국어에서 2등급은 우리 반에 한 명이나 두 명, 그러니까 우리 반에서 2등 혹은 3등 혹은 4등까지가 2등급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각 과목별로 이렇게 받을 아이가 많지 않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한 반에서 2등급 안에 들었다는 얘기는 내가 만약에 평균이 쭉 했을 때 1학년 1학기 때 나의 등급 평균이 2.5다. 2.5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등이 모두 다 반에서 2등, 3등 안에 들었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겠죠. 그리고 동시에 굉장히 어렵죠. 등급을 잘 만든다는 게 2등급 이내를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전교등수는 이렇게 보시면 지금 말씀드리는 동안 이렇게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 몇 등 이내, 몇 등 이내. 이게 과목별로 이렇게 등급이 매겨지고 단위수, 일주일에 몇 시간 들었지? 단위수가 곱해져 가지고 나눠지는 게 평균 등급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자세하게 평균 등급 매기는 거는 지금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1학년 1학기 때 이렇게 점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1학년 2학기가 됐는데 보이나요? 성적이 좀 떨어졌죠. 전체적으로 조금 떨어졌어요. 어떡하죠? 자, 그런데 2학년 1학기가 됐는데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2, 3, 4, 2, 3, 3 살짝 오르려고 이런 느낌이 좀 들죠? 2학기가 됐어요. 와우. 1, 2, 1, 1, 1, 1, 2 이렇게까지 됐네요. 엄청 많이 올랐죠? 잘 보면 알겠지만 국어가 2등급이었던 아이가 3등급이 되었다가 2등급이 되고 1등급까지 올라왔어요. 그죠? 영어는 꾸준히 3에다가 한번 올랐네요. 영어도 올랐어요. 그런데 수학을 보니까 수학에 잠깐 중간에 흔들렸지만 자기 자리를 잡은 걸까요? 1등까지 올라왔죠. 그 다음에 생물화학이 자연계인 친구가 보네요. 올랐고 정보라는 교과 2등급 받았다고 합시다. 마지막 3학년 1학기 때 생물2, 화학2, 2 과목들은 진로 선택 교과이기 때문에 등급이 매겨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취도와 등급이 매겨졌어요. 3학년 때 보니까는 등급이 나오는 게 3과목밖에 없었네요. 그나마 교과 전형일 때는 이따가 소개하게 돼 일본은 빠지니까는 화작과 미적 이 2개만 보게 되겠네요. 내신 성적 산출이. 그러니까 요렇게 점수를 받았다. 자, 이 친구는 어디 정도 갈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갈 것 같습니까? 자, 대충만 말씀드리면 아주 크게, 뭐 러프하게 표현한다고 하죠. 크게 말씀드리면 1학년 1학기 때 성적 요 정도 점수가 3년 내내 유지가 된다. 꽤 잘했네요. 이게 평균이 몇이나 될까요? 이따 나오겠지만 요 정도가 3년 내내 유지가 된다면은 글쎄요, 한 동국대 정도 라인의 위아래 그 정도 수준에서 쓰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3, 4, 3, 4, 3, 4, 이 정도가 계속 3년 내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동국대가 이 정도였으니까는, 글쎄요, 서울 안에 있는 여대 정도, 서울, 동덕, 덕성 여대 정도, 정도 쓰게 되면, 붙을 확률이 반이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 자, 여기 2학년 1학기 정도, 이 정도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여기랑 비슷하네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 보시기에도 이거는 종합전형 유리할까요? 교과전형 유리할까요? 그쵸. 종합전형이 훨씬 유리한 아이죠. 훨씬 유리한 아이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신 성적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를 다른 말로 정성평가라고 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평가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1학년 1학기 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왔고 세 화면에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정성평가라 그랬죠. 전체의 평균을 매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 정성을 다해서 보려고 해요. 그럼 1차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화면 아래 보이시나요? 화면 아래 2.28 얘네들의 평균이 2.28이 나오고 얘네 평균 3.2, 2.8, 1.3, 1.3까지 갔네요. 그 다음에 점수 분석한 표가 나와요. 자, 지금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보이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지금 앞에 보이는 큰 화면의 내용을 일로 옮긴 거예요. 옮기고 맨 끝에 보면은 평균이 나오죠. 평균 1.8, 각 과목별 평균이 나와 있죠. 보이시죠? 그 다음에, 자, 안 보이니까 색깔을 조금 바꿀게요. 그 다음에 요거를,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평균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지금 과목별로죠. 이렇게 가로로 과목별로고, 세로로 됐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전 과목의 평균, 그 다음에 국영수 사적 과학을 빼고, 얘를 빼고 나머지의 평균, 국영수 과는 과학의 평균,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자세한 평균들이 나와 있죠. 여기에다가 평가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요. 이 점수가 1학년 1학기부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일단 그 다음에 쭉 봤을 때 과목별로는 어떻게 1학년 1학기 때부터 과목별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만 보면 좋겠는데 이렇게도 봐요. 세로로도 1학년 1학기 때 쭉 평균이 어떻게 되는지 조차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평균 마지막에 나와 있는 2.1 있죠. 2.2 얘는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종합전형에선. 얘가 대충 2.2 정도이구나 인 거지 2.2이므로 붙는다 떨어진다가 아니에요. 마치 평균이 2.2 모르는 아이가 저에게 선생님 제 평균이 2점이에요. 어디 정도 갈까요? 라고 한다면 글쎄 동국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 이 정도 가지 않을까?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정성평가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보니까 와우, 이 아이의 발전 가능성은 여러분들 저 모두 볼 수 있어요. 이 정도면 평균은 2점이지만 충분히 연고대를 써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붙고 떨어지고는 그 학교 사정인 거고요. 너무 쉽게 말했다. 다시 붙고 떨어지고는 정성을 다해서 평가한 분들이 이 아이보다 센 아이가 있으면 떨어지겠죠. 물론. 하지만 이 정도면 연고대도 써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본다면 1학년 1학기에 쭉 보니까 성적이 2, 3, 1, 2 아까 얘기했던 동국대, 건국대 정도 갈 아이였는데 중간에 1학년 2학기 보면 정말 동국대 갈 아이가 형편없어진 거예요. 물론 그보다 못하는 아이가 이 정도 받았으면 잘했겠지만 이 정도 수준의 아이가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2학년이 되면서 정신을 차려서 열심히 해서 결국은 수학 볼까요? 수학 결국 1등급, 미적 1등급을 찍은 거예요. 이 아이가 수학 점수가 어디 있나 볼까요? 1, 2였지만 마지막에 3, 1학년 2학기 때 3, 2학기 때 4까지 떨어진 아이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아이의 발전 가능성이 어딜까?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정도의 평가를 가지고 종합전형을 쓰게 되면 성적표상에서 물론 이따가 얘기할 과세특,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함께 보겠지만 이 정도 상에서는 충분히 점수는 연고대도 걸어볼 수 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그런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잠시 후에 그 과세특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는 잠시 후 접어두고 다른 전형 등급이 있고 있었죠? 그럼 이 등급만 가지고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내신 성적을 평가하는 방법, 얘를 정량평가, 그 받은 양을 그대로 측정한 데서 정량평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교과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같은 아이의 점수입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하는 전형이 엄청 늘어났어요. 교정보다 거의 3배 이상 늘었거든요. 학교장 추천 전형은 일종의 교과 전형이라고 부릅니다. 교과 전형, 글쎄 또 추천 전형을 또 설명하려고 하면 3학년쯤 돼서 다시 한번 담임 선생님이랑 진학 설명을 통해서 듣는 걸로 하고, 어쨌든 학생부 교과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습니다. 인문 계열이에요. 자, 성적표 통으로 있죠. 그럼 잘 보십시오.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변합니다. 회색은 날아가고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 일반적인 서울권 대학교라고 부를게요. 서울의 일반적인 대학교들은 인문계열은 국어, 보이시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예체능, 교양 다 빠져요. 정량평가에서는 일반적으로 국, 수, 영, 사 4개만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거를 본다는 거예요. 2.3. 이 아이의 정량평가는 2.3. 변화는 필요 없습니다. 2.3이면 홍익대 인문계열 교과 쓰면 잘하면 붙죠. 아마 홍익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홍익대 커트라인 수준이거든요. 이 정도가. 내신 2.32. 아까 종합전형이면 이 아이의 종합전형은 연고대도 해볼만 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친구가 홍익대의 인문계열로 교과를 쓰게 되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교과전형은 여기에 뭐가 추가가 되냐면 수능 최저, 이렇게 보여요.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봤을 거예요. 수능 최저라는 건 뭐냐면 수능을 봤을 때 국어, 영어, 수학, 탐 1, 제일 처음에 제가 탐구 2개 본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한 개만, 잘 본 거 한 개만, 한 개는 7등급, 8등급 때도 필요 없어, 안 봐. 하고서 2개 중에 잘 본 거 한 개, 그러니까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하나 중에 잘한 거 2개의 합이 6등급이면 합격. 혹은 영어 빼고 국어, 수학, 탐구 2개, 그러면은 국어, 수학, 탐구 2개의 평균에서 2개를 뽑았을 때 합이 5면 합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수능 최저 종류는 학교마다 달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두 개를 한 거예요. 제일 처음 말씀드렸듯 교과 전형도 결국은 수능을 잘 보는 친구들이 유리하다. 근데 여기서 수능을 안 보는 전형도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이보다 빼기 2를 해야 돼요. 1.3이 아니라 2.3이 아니라 1.3이 돼야 같은 대학교에 합격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능 최저가 없다면.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로 선택이 있었단 말이에요. 진로 선택에서 여기 보이시나요? 빨간색으로 한 사회군이 들어갔어요. 자, 이건 뭐냐면 서울 경기의 대학교 가운데 약 절반보다 조금 더 되는 학교들은 진로가 교과에 반영이 돼요. 어떻게 되냐? A를 1.5로 계산하는 거예요. 혹은 A를 2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 기준은 학교마다 달라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역시 서울 경기권 대학교에서 반이 안 되는 그 학교들은 진로 선택은 빼요. 내신에서. 그러니까 얘는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하시죠? 그 다음, 어떤 교과에서는요, 면접을 봅니다. 교과 플러스 면접. 교과에서 3배수, 이제 전체 20명을 뽑는다라고 한다면 60명을 교과 합격한 다음에 면접을 봐요. 혹은 60명을 한 다음에 그들 중에 출결을 봅니다.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이랑 올해 출석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출석 조금 안 좋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학교에서는요, 보다 빡빡하게 출결을 봐요. 코로나 때 학교에서 조금 더 아이들이 집에서 이게 출석하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결석자가 없을 것이야, 줄어들 것이야 해가지고 출결을 더 깐깐하게 봅니다. 하지만 질병 결석, 그 다음에 질병 지각 이런 것들은요, 뭐 웬만큼 있지 않고서는 감점이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무단 결석, 무단이 만약에 무단 1회까지도 괜찮은 학교가 많아요. 2회, 3회, 4회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감점이 되는 거예요. 종합전형에서는 당연히 치명적일 거고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면접을 본다는 거, 면접 보는 학교가 있다. 출결을 보는 학교가 있다. 그 다음에 1학년에 30%, 2학년에 30%, 3학년에 40% 이렇게 되는 데도 있고요. 1학년, 2학년, 3학년을 똑같이 33.3 되는 데도 있고요. 1학년은 10, 2학년은 40, 3학년 뭐 40 이렇게 있고요. 다 달라요. 학교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아니면 본인이 나는 수능이 절대 아닌데 내신이 그나마 수능보다 좋아 라고 한다면 학생부 교과를 노릴 수 있겠죠. 교과를 노리되 나 1학년에 망했어 라고 한다면 2학년 비중 높은 대학교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가능성도 열려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평가, 약간의 정성평가가 포함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면접 혹은 출결, 봉사는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뭐 출결을 잘하고 있다면 크게 뭐 손해볼 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교과 전형에서 이렇게도 뽑아요. 자, 경기도 일부 학교, 충청권에 있는 대학교들은요, 보이나요? 회색 다 날려버리고 요거만 남은 거예요. 1.7만 남았죠? 같은 아이예요. 뭐냐면 본인이 잘한 거 10과목을 선택한 거예요. 좋죠? 그러니까 2등급 맞고 나머지 다 지워버리고 1, 2등급만 남겨보니까 보이시나요? 평균이 1.7이에요. 엄청나죠? 1.7이면 못 갈 데가 없겠죠? 10개만 남긴다. 이런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국어에서 1개, 영어에서 1개, 수학에서 1개, 과학에서 1개 이렇게 한 개 한 개 뽑기도 하고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그 군에서 내가 잘한 2과목 국어 군 1, 2, 3학년에 국어 전부다. 그 다음에 1, 2, 3학년에 영어 전부다. 수학은 안 보고 사회 안 보고. 그러니까 내가 잘한 과목 군 몇 개만 이런 식으로 조합을 다 다르게 해요. 이해가 되나요? 그렇다면 교과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가장 최악의 상황은 뭐냐면 4444 혹은 3434 3434 교과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평균이 3.5예요. 3, 4, 3, 4, 3, 4. 평균 3.5, 10개를 뽑아도 3.5, 한 과목분을 뽑아도 3.5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최악이죠. 그러므로 학생들, 뭐 학생이 듣고 있다면 잘 들으세요. 1학년 1학기 때 내가 교과도 생각을 하고 있다면 잘 본 과목이 있으면 그 과목은 계속 잘 볼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도 전략이라는 거예요. 서울만 고집하지 않고 경기권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전과목,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이 이런 거 있어요. 시험 볼 때 하루에 2개 보잖아요. 하나는 버려요, 보통 많은 아이들이.
또 화요일에 2개 보면 또 하나는 버려요. 무슨 뭐 분리수거하는 것도 아니고 막 버려요. 막 버리고. 그게 전략적으로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게 같이 가다가 3, 4보다 한 개 버리고 1, 7 훨씬 좋은 거예요. 훨씬 좋은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죠? 버리라는 게 아니라 보면 아시겠지만은 서울, 경기, 그러니까는 이게 과목 수가 줄어들수록 학교 레벨을 조금 떨어진다라는 건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교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수능 최저가 들어가고 약간의 정성 평가가 포함되는 거예요.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 교과 전형 볼까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역시 쭉쭉 해고 나서 보니까는 사회 버리고요. 예체능 교양 버리고 국어, 영어, 수학 3구만 과학 탐만 남습니다. 생물 2, 과학 2, A죠. 말씀드렸던 서울 경기의 반 이상의 대학교들은 A를 평가를 한다. B는 3.5 정도 평가를 한다. C도 평가를 한다. 그러므로 교과 전형을 생각하고 있다면 일단 A를 바꿔놔야 돼요. 일단 90을 받아놔야 되는 거예요. 80이죠. 미안합니다. 이게 진로 선택 교과는 일단 80을 넘겨서 A를 받아놔야 종합이 됐건 교과가 됐건 유리하다는 건데 79 최악이죠. 절대 안 됩니다. 기말고사 잘 보세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A를 받아놓는 게 여러 가지 전략을 짤 때 유리하다. 그랬을 때 2.1, 오 잘했죠. 2.1 이 정도면은 홍익대학교 교과 전형에 글쎄요. 교과 전형에 추가 합격으로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가. 그런데 처음 얘기했듯이 정시였으면은 아니죠. 종합전형이었으면 더 좋은 대학교를 노려볼 수도 있었는데 안타까워 해야 되나요? 잘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수능 최저가 들어가고요. 수능 최저 아까 얘기했던 요게 있죠? 미기 뭔지 알겠죠? 수학이 미적분 혹은 기하 둘 중에 하나. 이거 얘기해요. 서울권은 미적분, 기하 둘 중에 하나. 확통한 친구들은 애초에 지원 불가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개 합 6 이렇게. 그러므로 자연계라면은 기하나 미적 중에 하나를 하는 게 유리하겠죠. 하지만 서울권인 거고요. 경기권으로 가버리면 미, 기, 확통 중 택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학에 정말 자신 없으면 차라리 확통을 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맞을 수 있다. 인데 확통하다 보니까 원투 수학 원투 다 맞고 확통 다 맞았어. 그러면은 미적분 할 걸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뭘 선택할지는 신중하게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약간의 면접 점수를 보는 학교가 있다. 다 본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약간의 출결을 보는 학교가 있다. 정성적으로 약간 평가하는 학교가 있다. 라는 거지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작은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역시 자연계열도 경기도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경기권, 경기 밑으로 가면 이렇게 일부 선택 과목 몇 개, 아니면 몇 개 과목군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랬을 때 역시 수능 최저가 없죠. 대부분 없는데요. 지방에는요, 아까 보니까는 이제 인문계열도 마찬가지고요. 지방으로 가면 수능 최저가 거의 없어요. 교과는 그냥 교과로 뽑아요. 그리고 이따 보면 알겠지만 교과로 엄청나게 뽑아요. 정시보다 더 뽑습니다. 정시만큼 뽑습니다. 그게 맞겠네요. 엄청나게 뽑아요. 단 지방에 있는 교과 전형이라도요. 자연계열에서 의대 혹은 보건, 간호계열은 대부분 수능 최저가 있어요. 대부분. 그러므로 내신도 좋고 수능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논술은 어떻게 할까요? 논술이요. 우리 학교는 논술 상대적으로 이 지역, 강북 지역에서 과연 우리 학교만큼 논술 많이 가는 학교가 있을까요? 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논술 참 많이 가는 학교입니다. 4등급, 5등급까지도 뭐 심심치 않게 의대, 중앙대 막 쑥쑥 들어가주고 있어요. 뭐 그거에 대한 분석은 이 다음에 혹시 영상을 찍게 되면 하는 걸로 하고, 논술은 과연 내신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자, 보이시나요? 논술 인문계열 내신 반영은 내신은 보통 30%에서 40%가 들어가고, 그 얘기는 논술이 70에서 60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랬을 때 인문계열은 아까 봤었던 이 그림 이거 기억나나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의 평균 2.3이죠. 그 다음에 이게 군도 물론 포함되는 데가 있고 없고, 이것도 한 50% 정도 된다 그랬죠? 50%보다 조금 더 많게 논술 이게 군도 포함이 된다. 군이라는 거는 아까 진로 선택을 얘기하는 거였고요. 근데 일부 학교에서요. 연대랑 건대 같은 경우는 논술 100이에요. 내신 9등급? 내신 뭐 전교 꼴등? 안 봐요. 학교 출석일수 완전 꽝이야. 안 봐요. 단지 논술만 잘 보면 되는 거예요.
논술만 100% 전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경쟁률이 셀 것 같죠?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연대, 건대 지금 보시는 분들도요, 연세대학교 입학처, 뭐 네이버에 연세대학교 입학처 치면 나와요. 거기에 전년도 기출문제 나와요. 다운받을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해석할 수 있는가? 문제 어렵더라고요. 어렵던데 저는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 논술 문제. 그래서 그 문제를 해석조차 못할 바에는 제발 6장 카드 중에 한 개 날리지 말고 이렇게 100인 전형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연계열은 역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나머지는 다 버려져요. 자,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논술은 언제부터 준비하죠? 이거는 정말 태고 쪽부터 여기 진로 제가 있는 진로 상담하는 친구들, 학부모님들도 많이 문의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선생님들마다 달라요. 내가 고3 담임을 할 때도, 제가 고3 담임을 할 때도 논술은 2학년 겨울방학부터 해도 충분하다. 혹은 3학년부터 해도 돼. 혹은 3학년 여름방학 괜찮아.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일찍 했으면 좋겠죠. 일찍 했으면 좋겠죠.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적어도 성신여고에 다니는 여러분은 논술은 그냥 학교 시험 차근차근 철저히 준비하세요. 논술 시험 문제 아까 말했던 무슨 뭐 연세대급 이상급이 대학교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성신여고의 내신 시험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 학교 시험은 이게 논술을 목표로 한 건 아닌데 우리 학교 시험에서 이제 나름 우리도 킬러 문제라는 거 있잖아요. 내신에서 준비하는 그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풀 수 있다면 논술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교별로 그 대학교가 추구하는 논술 문제는 그 대학교 기출문제를 다운받아서 풀면 되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지금 당장 멈추고 다운받아도 좋아요. 다운받아서요 해당 대학교 입학처 해가지고 기출문제 찾아가지고요 보세요. 이건 오픈된 자료거든요. 보고서 이 학교 논술 수준이 이렇구나 라는 것만 알고 2학년을 마친 겨울방학부터 준비해도 돼요. 그것도 아니고요. 3학년 1학기 때부터 해도 돼요. 그것도 아니고요. 3학년 1학기 여름방학부터 해도 됩니다. 논술을 보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보이시나요? 여기 30%에서 40%의 내신이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을 잘 받아두고 3학년 그 후에 논술을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라는 건 내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은 또 그렇지 않게도 얘기하지만 그러므로 논술 1학년, 2학년 때 준비하면서 학원을 보낼 거면 차라리 그 시간에 영어, 수학 공부를 더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전형, 유형별로 모집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자, 2022가 뭐냐면 현재 고2가 아니라 고3, 2022 수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고3인 아이들이 대학교 1학년이 될 때는 입학하는 시점이 202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고3이라는 거예요. 고3. 현재 고3의 39% 뭔가요? 정시죠. 35%가 뭔가요? 종합이죠. 두 개 합치면 몇이죠? 70%, 60, 70%가 넘죠. 이 종합과 정시 두 개가 올해 가장 많이 바뀐 거예요. 정시가 32에서 39까지 갔죠. 올해. 그러니까 지금 약 40% 가까이가 이 대학교들, 상위 15개 대학교를 이렇게 부릅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많이 뽑습니다. 정시 혹은 종합 이렇게 뽑는 거였고요. 우리 학교 보이시나요? 우리 학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학교에서 아까 상위 15개 대학교면 여기겠죠. 2.5등, 2등, 2.5 이내, 2.5 이내 성신여고에서도 정시 혹은 종합으로 제일 많이 가죠. 같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다는 거. 그 전에는 줄었다가 정시가 늘고 있다는 거는 아셨을 거예요. 종합이 확 줄었다는 것도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5개 대학교만 벗어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정시가 확 쪼그라들어요. 24가 되죠. 얘는 뭐죠? 종합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죠? 20%대가 툭 떨어지고요. 제일 많아지는 건 교과 전형이에요. 절반 가까이가 교과 전형이에요. 아까 제가 교과 전형 굉장히 자세히 내신 산출하는 거 보여드렸죠? 교과 전형이에요. 정시도 아니고요. 종합도 아니고요. 교과 전형이에요. 같은 얘기 10번 했죠? 그러므로 내신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신을 잘 받아두면 거기에서 아등바등 하다가 걔네들이 정시 수능을 잘 보는 거고요. 아등바등해서 점수가 오르면 종합을 쓰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조합해서 교과를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부의 기초는 내가 대입 전략을 짜낸 거의 기초는 학교 수업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앞부분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어요. 과세특,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종합전형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는 15개 대학교 그 다음에 지방으로 가도 어쨌든 20%가 넘는 대학교들이 종합전형 분명히 뽑거든요. 종합전형은요 정성을 다해서 뽑아요. 아까의 그 점수 변화 추이 보셨죠? 그 다음에 플러스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 그게 과세특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학기말에 써주는 거예요. 2학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고요. 맞죠? 1학년들은 이제 설레임도 있고 겁도 날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얘기는 제 이야기를 듣고 실천하는 나이와 아닌 나이로 갈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세요. 지금 보이는 이 화면, 이게 대교협에서 이야기를 한 4가지 평가 요소예요. 그런데 이거 너무 그림 많죠? 일단 그림 많으면 당황해요. 그런데 이거 봅시다. 바로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4가지가 뭐냐면, 자, 다시 한번 4가지가 뭐였냐면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 4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과세특을 어떻게 챙기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발전 가능성은 뭐냐면 자기주도성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과정. 경험의 다양성은 뭐냐면 수업의 경험을 토대로 한 확장된 경험. 리더십은 뭐냐면 모둠을 이끈 리더십, 창의적 문제 해결, 논리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능력. 자,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각 과목별로 내가 선택한 게 진로 선택의 가령 여행질이라고 합시다. 여행질이라고 하는 교과를 선택했다면 그건 진로 선택이거든요. A, B, C밖에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과세특이 있거든요. 과세특에 이 아이가 같은 A인데 과세특의 쓰여기를 뭐를 예를 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컴퓨터공학과를 나왔습니다. 자, 컴퓨터공학을 예를 들게요. 근데 여행지리를 진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여행지리에 컴퓨터공학과 가는데 여행지리를 왜 했지? 했지만 여행지리라고 하는 과세특을 읽어보니 이 아이는 컴퓨터에 관심 있는 학생으로 이 과목을 통해서 각 지역의 다양성을 알고 어느 지역을 선택하여 그곳에서 IT를 분야를 확장하고자 노력을 함이라고 했다면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과정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다가 어떻게 실천하는지 얘가 그래서 그 지역을 가봤다, 가서 뭐 했다, 그리고서 IT에 대해서 어떤 걸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존의 회사를 분석하고 경험을 하고 그 지역 학교에 이런 걸 했다라고 하는 그게 자기주도성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예시 같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로 선택을 뭘 선택하는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거기서 뭐 했는가거든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을지라도 진로 선택에 아까 성취도 A를 받고 그 안에 과목 내용이 내가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이루고자 그 과목을 선택했다면 내용이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양성. 그런데 거기에서 나의 지역을 이끌고자 우리 모둠 활동을 하는데 모둠장으로서 점점점점 했다라고 하는 리더십이 바로 나오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해 두라는 건 뭐냐면 어느 교과를 선택을 해서 들을 때 그 교과 내에서 목표 설정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이왕이면 진로에 맞춰서 나의 진로, 교과와 내 진로를 결합한 목표 설정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전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유니크한 나의 활동이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 학업 역량 볼까요? 학업 역량 말 그대로 발전 가능성과 내신 점수 2개. 발전 가능성도 아까 제일 처음에 종합전형 얘기할 때 있었죠. 정량 정성 평가기 때문에 1학기 때 2학기 때 다음 학기 점수가 오르고 있다면 발전 가능성 당연히 좋아지겠죠. 학업 역량 말 그대로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목표 설정을 하고 거기서 점수가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 그 다음에 몇 등급인지 내신 점수, 얘가 학업 역량으로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신 점수를 잘 받은 애와 못 받은 애는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잘 받는 게 좋겠죠. 그리고 잘 받는데 올라가고 있다, 우상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더 좋겠죠. 좌상향? 아이고, 우하향? 이거는 치명적이죠. 네. 다음 인성 부분입니다. 의외로요, 상위권 대학교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 아이들 과세특을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오히려 인성이 제일 약해요.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자기소개서가 들어가는데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자기소개가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인성 부분을 굉장히 드러나게 해가지고 내 거를 표현을 해가지고 인성 부분을 플러스 시켜가지고 붙거든요. 현재 성신여고 실정이 그래요. 그런데 지금 1학년부터는 인성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됐어요. 자기소개서 안 씁니다. 철저하게 과제특과 생활기록부에 쓰여져 있는 글로만 뽑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인성에서 협업 능력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협업 능력. 친구와 함께 무엇을 친구들에게 급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학생으로서 이 아이는 평소에 친구를 돕는 학생으로서 이해하고 나누고 존중하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이러한 단어들이 대놓고 쓰여져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 윤리를 존중하고 원칙을 준수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위권의 학생일수록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을 나타내는 스스로 목표를 세워서 공부를 하고 이 아이는 뭐 의사가 되겠다고 의사에 대한 책도 많이 보고 모두 보고 했는데 함께 하는 게 없어. 너무 많습니다. 얘네들 인성에서 치명적이에요. 그러므로 인성, 지금의 여기 보이는 이런 단어들, 이런 활동들, 학생들, 학부모님들 반드시 기억해 가지고요. 특히 상위권의 학생일수록 여기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따가야 돼요. 이게 과세특에 드러날 수 있게 노력해 보기 바랍니다. 전공 적합성 말 그대로 본인의 진로와 맞는 활동이죠. 그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따로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러면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는요,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뭐냐면 아까 4대 평가 요소 얘기했었죠. 특히 인성 잘 챙기라는 얘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내가 목표를 세우고 탐구하는 나만의 유니크한 탐구 활동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학기 말에 발표를 하거나 보고서를 받거나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 할 때 나만의 준비, 나만의 목표 설정을 이왕이면 진로와 관련해서 거기에서 찾는 거예요. 그게 정말 개인 역량이거든요. 정말 공부 잘하고 정말 훌륭한 친구들은요, 진짜 그걸 찾아내요. 그리고 그 활동을 해요. 그리고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정말 잘합니다. 만약에 그게 안 돼서 낑낑낑낑 된다면 역량이 안 되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역량을 숙지해야 돼요. 아, 내가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 함께 협업하고 경청하고 듣고 이끌고 그 다음 리더십 기억을 하고 여기서 내가 잘하는 게 있다. 거기에서 학생들을 압니다. 엄마 아빠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 본인 스스로 그 여러 가지 항목들 아까 봤던 거 있었죠? 여기에서요. 여기서 내가 잘하는 거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분명히 드러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상위권일수록 거기서 내가 못하는 거 있습니다. 못하는 거 단점을 지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교과 활동 시간에. 진로 선택 시간 좋습니다. 진로 선택을 기피하지 말고요. 진로 선택했다면 거기에서 어떤 진로를 했든지 간에 그 진로, 아까 말씀드렸던 컴퓨터공학과지만 내가 여행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사회문제 탐구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성적을 잘 받고 과제특 내용이 좋다면 융합형 인재로서 나는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거예요. 정보, 컴퓨터, 과학. 이 아이는 외골수 아니야? 라고 판단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점을 메우는 거, 그 다음에 내신을 올리고 수능까지 가서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 거죠. 종합전형은 다 해야 돼요. 쉽지 않죠.